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추는 비결, 택시 운전사 사례로 본 뇌 건강관리법, 그리고 시리아 반군 지도자들의 승리,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정부의 도전과 과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소개된 흥미로운 연구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연구는 우리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제공합니다. 바로 우리의 뇌를 꾸준히 자극하는 것입니다. 특히 택시 운전사들이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낮추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택시와 구급차, 운전사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배경 연구자들은 택시 운전사들이 GPS가 없던 시절 끊임없이 도로를 탐색하고 즉흥적으로 경로를 결정하는 방식이 뇌를 자극하며 이것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데이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의 알츠하이머병 사망률은 1.03%, 구급차 운전사의 알츠하이머병 사망률은 0.91%, 일반 직업군의 알츠하이머병 사망률은 3.9%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아누팜 제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에서의 끊임없는 결정, 즉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기 위한 즉흥적 판단이 운전자의 뇌를 계속해서 자극해 인지 기능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공간 기억과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이 부위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해마 크기가 일반인보다 확대되어 있었으며 이는 공간 기억과 방향 찾기 능력이 강화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경로만을 따라가는 버스 운전사의 경우 해마의 크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꼭 택시 운전사가 되지 않더라도 아래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의존 줄이기 구글 지도 대신 직접 경로를 기억해보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하거나 운전하며 방향 감각을 연습하세요. 인지적 취미 시작하기 체스, 퍼즐, 보드게임 등을 즐겨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자극과 활동 유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세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유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뇌 건강에 좋은 지중해식 식단을 고려해보세요. 물론 이번 연구에도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운전사들의 직업 경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발병 원인이 되는 바이오마커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알츠하이머 증상을 늦출 가능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연구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자극하는 습관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중요한 국제 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승리한 반군 지도자들이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는데요. 과연 그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리아 반군 지도자들의 승리 이후 상황,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오랜 기간 저항해온 반군이 결국 파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며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끄는 인물은 바로 아메드 알샤라로 그는 이전에 아부 모하메드 알차울란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샤라의 배경 그는 이라크 알카에다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시리아에서 반군을 이끌며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이끌었습니다. 과거 강경 이슬람주의자에서 벗어나 자신을 온건하고 실용적인 정치인으로 재편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10년 이상의 내전과 외세의 개입으로 황폐화된 상태입니다. 샤라와 그의 그룹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는 아래와 같은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질서와 정부 서비스 회복. 반군이 통치했던 지역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전국을 통치해야 합니다. 약 2,300만 명의 인구와 다양한 종교 및 민족 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작성 및 행정 정비. 새로운 헌법 작성, 공무원 배치, 기존 기관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 권리, LGBT 문제, 알코올 소비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명확한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재건, 종파 간 갈등을 해소하고 내전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해야 합니다. 귀환을 희망하는 난민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시리아의 새로운 정부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길을 찾아야 합니다. 러시아와 이란 두 나라는 아사드 정권을 오랫동안 지원하며 시리아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반군의 승리는 이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여전히 큰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국가 일부 서방국은 HTS를 테러 조직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줄 때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과 터키 이스라엘은 국경 지역의 안정을 우려하며 군사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터키는 쿠르드족과의 갈등을 이유로 새로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시리아 국민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긍정적 반응, 다마스쿠스의 우마이야드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며 혁명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표현의 자유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 새로운 정부의 대변인이 여성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사회적 공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샤라와 그의 그룹은 해방자로서는 성공했지만 아직 지도자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리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부를 만들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평화와 재건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시리아 반군 지도자들의 승리와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